안녕하세요. 다니쌤입니다. 제가 40대 초반, 41살, 42살 그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왜 잘 기억을 못하냐면 그때 제가 그렇게 많이 힘들었거든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살았을 때요. 쪽방, 고시원 이제 전전하며 살았을 때인데 그 당시에 아버지가 쓰러졌다는 전화를 받고 제가 이제 급히 가게 됩니다. 원인은 이제 혈액암이었어요. 뇌에도 일부 피가 막히게 되면서 의식이 좀 왔다 갔다 하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 어머니 또 저 또 형하고 셋이서 돌아가면서 이제 아버지를 돌봐드렸어요. 왜냐하면 대소변을 이제 받아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이렇게 의식이 가끔 돌아올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엄마 좀 잘 부탁한다고. 그렇게 이제 아버지는 하늘나라로 가셨고 그 이후에 제가 이제 아버지 유품을 정리하다가 아버지가 그 병원에 계실 때 쓰던 조그만 이제 수첩이 있는데 그걸 발견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아버지가 이렇게 글 쓰는 걸 좋아하셔서 가끔 의식이 들어올 때 글을 쓰셨던 거죠. 근데 이제 몸이 굳어가지고 명필이신데 겨우 알아볼 정도. 근데 거기에 이제 두 가지가 딱 적혀 있었어요. 1 해놓고 전세 계약서 좀 이렇게 아주 그냥 잘 알아볼 수는 없지만 그런 글씨가 쓰여 있었죠. 그건 뭐냐면 아버지가 당시에 전세를 살고 계셨는데 그 임대인 대리인하고 계약서를 쓴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항상 찜찜했던 거죠. 그래서 어머니가 살고 있는 그 전세집이 떼일까봐 그래서 그거 좀 잘 처리해 달라는 저한테 이제 부탁이었고, 이제 두 번째는 엄마를 잘 부탁한다고. 그건 이제 말씀이 알아보기 좀 힘들었지만 그렇게 쓰여져 있었죠. 굉장히 아버지가 그 한 글자 한 글자 썼을 때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당시에 저는 그 이후로 제 삶이 점점점 더 힘들어졌어요. 빚도 많았고 다시 일어설 자신이 없었죠. 그래서 이제 삶을 마감하려는 그런 선택도 시도도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그 아버지가 적으신 그 유언, 엄마를 잘 부탁한다는, 그래서 다시 이제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돌이켜보면 당시에 저희 아버지가 써주셨던 그 짧은 유언이 제가 다시 살아갈 힘을 만들어 주셨던 거죠. 네, 오늘은요, 돌아가신 이가 가족에게 남긴 짧은 유언 덕분에 가족들이 삶을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게 된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게요. 꼭 들어보세요. 제목 편지. 비가 주룩주룩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그는 허름한 작은 방에서 아내 사진을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아내가 긴 병마를 이기지 못해 세상을 등진 지 1년. 사무치는 그리움에 절망 속을 허우적대던 남자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아내를 따라가기로 한 것입니다. 그는 엉망으로 어질러져 아내의 빈자리를 더 휑하게 만드는 집안을 말끔히 정리했습니다. 여보, 나 너무 못났지? 미안해. 더는 버틸 힘이 없어. 그는 빈 방에서 아내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잠들어 있던 아들이 눈을 비비며 깨어났습니다. 아빠 뭐해? 아빠의 흐느낌에 선잠을 깬 아들이 아빠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이제 겨우 6살. 아빠의 절망을, 그리고 절망 끝의 선택을 이해하기엔 너무 어린 아들입니다. 상우야, 할머니 말씀 잘 듣고 아빠 보고 싶어도 꾹 참아야 한다. 그래야 착한 아들이지? 아이는 착한 아들이 되고 싶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그렇게 단단히 다짐을 받은 뒤 출장을 핑계로 아이는 외가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할머니와 상우는 오랜만에 만나 반가운 마음이었습니다. 상우, 할머니한테 인사해야지. 할머니 안녕하세요. 그러나 그의 슬픔을 읽기라도 한 듯 하늘에선 비가 억수같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맡기고 무거운 마음으로 집에 돌아온 그는 마음속으로 아내를 불러봅니다. 여보, 조금만 기다려. 당신한테 갈게. 약병을 들고 남편은 소갯말을 하며 아내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끝낸 뒤 아내의 흔적들을 치우려던 그는 장롱 속 깊숙한 곳에서 아내의 채취가 묻은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일기장을 펼치던 순간 툭 하고 편지가 떨어졌습니다. 편지는 아내가 죽음을 예감한 뒤 그에게 남긴 유언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상후 생일이 되면 동네 사진관에 가서
사진을 한 장 찍어주세요. 그리고 화장대 서랍에 꼭 맞는 액자가 있으니까 거기에 넣어 거실에 걸어줘요. 똑같은 걸 20개 샀는데 10개 남았으니까 20개 될 때까지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천장에 둔 와인은 당신 마시면 안 돼요. 우리 아들 태어나던 해 담은 건데 신혼여행 갈 때 싸서 보내주세요. 여름에 출근할 땐 선크림 바르는 거 잊지 마세요. 안 그러면 피부가 상해서 나이보다 늙어 보일 거야. 봄, 가을엔 꼭 구충제 먹어야 해요. 당신도, 상우도, 강아지도 같이요. 그리고 하루에 한 번은 아이를 안고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여기까지 읽고 나서 남자는 꺼이꺼이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아내의 당부는 계속되었습니다. 연구치가 나면 치과에 가서 불소치료 받게 해주세요. 그리고 새 친구가 생기면 어떤 아이인지 꼭 만나보세요. 남자의 자살 결심을 돌려놓은 건 편지의 맨 마지막에 써있는 구절이었습니다. 내가 바라는 건 당신이 행복하게 지내는 거예요. 아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남자는 아내의 편지를 품에 안고 한참을 울다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울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남자는 아내의 편지를 가슴속에 소중히 접어넣은 뒤 상우를 데리고 사진관부터 찾았습니다. 남자는 앞으로는 약한 마음을 먹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거실벽에 상우 사진을 걸며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아내가 미주알 고주알 당부한 일들을 들어주어야 하니까요. 남자는 상우와 그 사진을 보며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네, 오늘 정보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앞으로 이런 정보 계속 받아보실 분은요, 여기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제가 추천한 영상입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